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법의 노조로 봐야 하는지 여부를 가려줄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는 19일 오후 1시 30분쯤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법의 노조 통보를 하자 전교조가 행정소송을 낸 것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사회 보역 갈등의 가장 첨예한 지점에 서 있는 전교조가 또 한 번 기로에 설 수도 있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이 현재 서울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스바 김효진 PD가 어제 오후 농성 현장을 찾아가서 김정훈 위원장을 직접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고 관련해서 김효진 PD와 몇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훈 위원장 인터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단식 농성 시작하셨고 며칠째죠 지금이? 지금이 단식 농성 7일째고요. 6월 9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지금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직 견딜만해요. 지금 벌이고 계신 이 단식 농성, 이 농성의 구체적인 목적이랄까요? 그거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위한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하고 1,000만여 서명이 전개되고 있는데 교직사회에서 이 1,000만여 서명이 좀 더 힘을 받게 하자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교사선언을 했던 선언자들에 대한 징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당장 현실적으로는 전교조 법인노조 판결을 앞두고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농성입니다. 결단이라 하면은 당연히 법인노조 결정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판결 얘기를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흘 뒤죠. 오는 목요일인데 행정법원에 이 행정소송 1심 판결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 결정을 내려버렸고 여기에 반발해서 이거는 부당하다라는 소를 제기해서 진행됐던 그런 사건인데 목요일에 1심 판결이 나오죠. 일단 어떻게 전망하세요? 법원에 대한 판결을 전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은 작년 2013년 9월 26일 박근혜 정권의 법인노조 통보 이후 그 이후에 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법원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1심 판결에 법인노조 효력정지는 저희들이 승소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의 법리는 현행 노조법상 이미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죠. 그러니까 해고조합원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이 공무원노조 관련 대법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전교조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신호 사인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우려하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조금 우려가 되시겠습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사실은 공무원 노조의 판결의 핵심은 해고자 가입 여부의 문제가 아니었고 공무원 노조의 경우에도 다른 문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문에서 굳이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언급 내용도 전후 좌우 맥락을 살펴보면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법조인들이 우려하는 시각만큼이나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조차도 소위 말하는 잘못된 현행 노동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한 일부 인용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전교조의 핵심 쟁점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미 활동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설립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그와 좀 다른 지점이 공무원 노조는 현재 설립 신고조차도 내주지 않은 상황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그 지점에 대한 쟁점 차이는 좀 약간 명확한 부분이어서 사법부가 가처분 시정 때 내렸던 법리 판단을 지속해주고 사법 정의를 지켜나가는 쪽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혹시나 있을 부당한 정권의 압력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해서 사법 정의가 혹시나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만 이건 저희들의 기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사법부의 사법정의 실현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정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법원의 사법부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생각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특히 이 정교조 활동에 대한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적개심 내지는 좀 진보적인 교육 인사들의 주장하는 바에 대한 거부감 이거 너무 분명하게 밝혀온 그런 사람이고 아무래도 사법부도 이런 거 신경 많이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 현실적인 사회 여론이라는 것을 가끔 감안하는 판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 사건의 경우는 사회 여론보다는 아마 법리적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아무튼 삼권 분리 체제 내에서의 사법부가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육부 장관 김명수 내정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김명수 내정자의 그간의 발언과 행보를 보면 보수일지라도 상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국제적인 보수의 기준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보수라고 하는 틀을 놓고 보면 학생인권 이미 많이 보장되어 있으니 더 이상 필요 없다. 정교조에 대해서는 법의 노조 당연하다. 그러니까 일반 인사가 법의 노조 당연하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정교조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보수적 시각이 아니라 무조건 밀쳐내고 보는.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건 총리 지명자와 함께 교육부 장관 지명자도 뉴라이트 교과서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고 네. 그 과정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뉴라이트 교과서, 즉 교학사 교과서를 대표한 그 뉴라이트 역사사관이 이미 친독재 역사사관을 가졌다는 잘 알려진 상황입니다.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리에 더불어 교육부총리까지 지명됐다고 하는 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고 정말로 우리 교육의 앞날의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정교조의 존재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김명수 후보자 내정자 얘기 포함해서 요즘 돌아가는 얘기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도 그렇고요. 문창극 후보자가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 역사관 아니겠습니까? 역사인식. 그게 단초가 됐는데 그 문제도 그렇고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념투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근 정권 특히 이 청와대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움직임이라는 게 어떤 각도에서 보면 내지는 전교조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교조를 타겟팅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많이 좀 압박감 느끼실 것 같고 또 마음이 무거우시고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느끼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총리 후보 내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 내정에서 보는 또 일련의 개각 전반적인 상황이 그야말로 밀어붙인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 기용된 사람의 몇면이 정말 구구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구구 보수라는 말도 사실은 사치일 정도로 친일 매구가 아닙니까?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 인식, 정체성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보통 일반 국민의 정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앞에서 그나마 흘렸던 눈물, 그나마 형식적이나마 했던 사과, 그 의미가 완전히 반전되는 개각을 실시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개각은 세월호 참사의 반성은커녕 국민에 대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일 독재 역사관에 대해서는 과감히 맞서 싸워야 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교조의 책무가 또한 사회적 의무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탄압이 와도 정교조는 여기에 굴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판결 얘기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 얘기로요. 어두운 전망을 자꾸 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 아마 정부는 즉각 움직일 거고요. 일단 복직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죠. 일선에.
그리고 또 해고 절차에 돌입할 거고, 징계 절차에 돌입할 거고요. 실제로 기만을 완전히 잃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며칠 뒤에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입에 담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또 한 차례의 대량 해고 사태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현재 나와 있는 노조 전임자가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 현재 노조 전임자의 임기는 현 선출직 임기는 약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다 하더라도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동시에 조직이 공백 상태가 됩니다. 전교조라고 하는 형태가.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요. 법인노조가 상태가 되면 새롭게 선출되는 다음 지도부가 온다 할지라도 전임자는 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 상태에서는 전교조가 불러갈 수 없거든요. 전임자단 허가를 취소하는 그 사태에 대해서는 결코 자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전교조를 지킬 때 학교 현장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전교조를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어떤 피해라고 하시면 해고 등등의 여러 가지 조치도 물론 포함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결연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교조가 또 한 차례 역사적인 변곡점에 섰습니다. 이번 판결을 기화로 아마 많은 부분이 다시 쓰여질 것 같은데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조직의 수장 역할을 맡고 계신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물론 책무감이야 당연히 무겁습니다만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전교조 25년 역사 중에 조합원들이 이만큼도 단결되어 있던 적도 드뭅니다. 정권의 탄압이 워낙 부당하고 정권이 내세우는 교육 정책이 교육을 말아먹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조합원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시민사회단체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얻는 힘도 꽤 큽니다. 책임은 막중하지만 그렇게 발걸음이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하고 어떻게 대화 많이 나누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지금 이 상황들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 지켜보고 대비하고 계시고 또 어떤 식으로 교감들 하고 계신지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진보교육감님이시지만 전교조와만 소통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교청도 소통해야 되고 교청보다 더 보수적인 교육 시민사회단체와 소통을 기울여서 정말 많은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향점은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교육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색하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교육에서 상식이 회복되는 교육을 위해서 더 나가야 되는 그런 발자국을 내드려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교조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노조 사태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문제, 무엇이 올바른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는 13분 당선자들께서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고요. 이미 일기 진보교육 시대에 있었던 교육감님들이 법인노조 사태에 이렇게 하겠다고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13개 지역의 교육감님 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교육감, 전체 17개 교육감님들, 당선자들께서도 전교조 법인노조 사태와 관련해서 무조건 전교조의 실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몇 분 13개 아닌 부분에서도 그런 의사를 일부 밝히시기도 했고 법인노조화 시킨다고 해서 전교 실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법인노조라고 해서 교육부의 요구대로 전교조를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 없는 조건이 13개 민주진보 교육감의 당선에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 조합원 선생님들 사이의 분위기도 좀 궁금합니다. 요즘 워낙 심란한 시국이니까 동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일각에서 다른 분들한테 들어보니까는 오히려 더 결집하고 가입도 더 많이 해주시고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신규 조합원의 그 가입수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 나이대도 조합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 감소, 즉 정년 퇴직에 의한 감소도 많습니다만 끊임없이 새롭게 가입하시는 조합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전교조의 법인노조화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특히나 우리 한국사를 왜곡시키는 문제, 최근에 와서 아까 장관 지명자에 대한 잘못된 지명, 그리고 자사고 문제, 교육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가다 우리 교육이 망하겠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전교자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합원이냐 조합원 아니냐에 관계없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선생님들의 경우에 동료보다는 현재 좀 더 결집하고 단결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투쟁거리가 하나 더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더 넓어진 겁니다. 보수 진영에서
자꾸 진보 교육감들이 성과를 내니까 선거에서 아예 그럴 일을 없도록 만들어버리려는 거죠. 직선제 폐지하자, 조금씩 더 명확하게 이 의제로 띄우고 있습니다. 정교조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고 하실 생각이신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민주노총이 했던 표현입니다만 축구 경기에서 졌다고 경기에서 졌다고 축구장 없애자는 말이냐. 이미 1기 진보교육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 교육자치 선거에서는 민주진보교육감이 6개 지역이었고 10개 지역의 교육감이 보수로 분류되었습니다. 소위 보수지역의 논리대로 하면 10대 6으로 이긴 거지요. 지금 13개 지역의 교육감이 민주진보교육감이고 4개 지역의 교육감이 보수인데 이 4개 지역의 보수라고 생각하는 교육감들조차 몇 분 정도는 혁신학교 하겠다. 전교조, 법인노조들이라도 일부 신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은 민주진보교육감입니까? 보수교육감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3대 4라고 하는 구도가 교육 부분에 진보와 보수를 굳이 나누려고 하는 조중동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향점에 있어서 13분이 민주진보를 포병하고 나왔고 4분이 약간 보수를 포병하고 나왔습니다만 당선된 이후에 교육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상식을 회복하는 것,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또 두들려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보수 정권이 극우 보수 집단이 대통령 직선제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국내 갈등이 심하니까 우리 직선제 폐지하고 간선제로 돌아가자. 입헌 군제제로 돌아가서 왕 하나 만들고 지명하자. 이렇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소출제는 뭐 대통령이니까 놔두고 시도지사 선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경비 많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 갈등 색으로 호남은 뭐 어느 쪽 판, 영남은 어느 쪽 판으로 고정되어 있는 이게 판 문제다. 문제 있으니까 단체장 우리 직선제 폐지하고 간선제로 돌아가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 대통령 직선제 이후 민주화 투쟁이 얻어낸 민주주의의 소중한 산물입니다. 지방교육 자치는 그보다 더 소중한 산물입니다. 교육이 자치 영역으로 보장받는다고 하는 건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교육받을 의무를 온전히 보장하는 정치입니다. 사실 일반 정치권의 정치 선거에 비해서 국회 총선이나 지방자치 선거에 비해서 교육감 선거는 그 패단이 매우 작습니다. 보수지형이 침소봉대하는 거죠. 보수 여론에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보수층들이 직선제 없애자고 주장합니다만 저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현상이 구체화된다면 뭐 입법화 저지 투쟁은 물론이고 전 국민적 전선을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그걸 막아내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직선제 폐지하는 얘기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국민이 결코 자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바보 같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뭐 위원장님에 비하면 아직 한참 어리고 뭐 제가 제자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같이 지식이 좀 부족하고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많은 시민들은 이런 궁금증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전교조를 가지고 이렇게 난리들일까? 전교조가 진짜 어느 쪽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빨갱이들이고 무슨 이적 행위라도 했었나? 뭐 이런 궁금증 가질 것 같아요. 진짜 그 이상한 곳인가? 근데 사실 이게 제대로 풀려야지 여러 가지 왜곡된 시선이나 왜곡된 인식들도 바로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궁금증 가진 많은 시민들에게 전교조 어떤 곳이다라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전교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그 한국 민주주의가 얻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전교조가 했던 역할은 학교 내에서의 교육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사회 민주화 운동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게 전교조 25년의 역사입니다. 교육 시민운동 그리고 노동운동을 동시에 아우르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전교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교조 운동하면 첨교육 운동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2기 진보교육 시대를 열어제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교조의 학교 혁신운동, 혁신학교 운동이 있습니다. 경쟁보육보다는 협력, 수업에 교사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들과는 서로 배우고 나누고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협력과 소통에 기반한 교육운동을 해왔습니다. 그게 혁신학교 운동이었고요. 그 혁신학교 운동에 맨 앞장에 섰던 게 전교조 선생님들입니다. 학생 인권조례 우리 전교조가 했습니다.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인권이 먼저 보장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에 수평적인 문화가 있어야 되고, 이건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에서도 수평적 리더십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일방적 권위주의 체제가 아니라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 내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일방적 지시 시스템에 의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이미 세월호 참사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뭔가 부당한 일이 있으면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 제기 끝에 토론을 해보고 먼저 결론을 얻어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자기 주체로 성장할 걸 얘기해왔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걸 얘기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권에게는 눈에 가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전교조가 그런 시선을 받게 됐는지 묻는 질문이 당연하기도 하겠습니다.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정말 25년 세월 동안 자본과 보수층이 끊임없이 전교조를 공격을 해왔고 이념적 덧씌우기를 해왔습니다. 색칠을 하기를 해왔습니다. 잠깐 생각을 놓고 있으면 조정동이 하는 색깔 공세가 전교조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왜 그런 걸 받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정권의 성격이 그러면 어떤 거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모두 성격이 아까 다시 돌아오면 문창극 총리나 김명수 부총리 지명자, 이 지명자들을 통해서 보면 친일 독재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 정책 취급하는 건 돈벌이에만 해달린 재벌편이에요. 그리고 각기 이 장관이나 임명 여러 가지 인사를 보면 인사에 연루된 사람들의 재산부터 활동한 경력 그리고 서로 간의 이런 관계를 보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개개인의 이익만 챙기는 어떤 집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집단을 위한 거지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방향은 전혀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그게 현 정권, 전 이명박 정권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관찰하는 데 있어서 언론도 장악해봤고, 사법부 장악했고, 입법부 과반수로 장악했습니다. 특히 검찰 권력 장악했죠. 사법부에도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대법관 인선하는데 아주 권력의 입맛대로 대법관 인선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을 모두 가졌는데 못 가진 권력이 교육 권력입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교육을 휘두르지 못하는 곳에는 전교조가 있어서였고,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2세대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못 만들게 하는 교육단체가 노동조합이 전교조입니다. 사실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회를 재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전교조는 그들의 눈에 가실 수밖에 없는 거고 끊임없이 탄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고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시고 하실 건지는 그때 또 여쭤보기로 하겠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커다란 변곡점에 서 계신데 또 그 가운데서 치열하게 지금 정말 힘들게 싸우고 계십니다. 제가 들어보니까는 물이랑 이렇게 소금 조금씩 섭취하시면서 버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 땡볕이 그대로 내리쬐가지고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찌 되든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진행이 되든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제가 저희 청취자들, 조합원들 대표해서 당부를 드리겠고요. 재판 결과 나오면은 선고 나오면 다시 한번 관련된 입장이나 이런 거 여쭙는 시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상식이 회복되는 사회가 되도록 온 국민이 함께 나서서 정권의 부당한 행보, 정권의 부당한 정체성에 대해서 항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교조 김정은 위원장의 농성 현장 인터뷰 내용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인터뷰를 진행한 김효진 PD와 함께 핵심 쟁점 사안 몇 가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예,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 중에서 이 법의 노조 재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지어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예. 최근 이어진 일련의 정부 방침,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대량 해고 사태까지 불사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공무원 노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난 4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전국 공무원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이 있습니다. 쟁점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전공노가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정부의 요구를 계속 해왔죠. 예. 그런데 조합원들 가운데 해직자 8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를 문제 삼아서 해직자는 조합원에서 제외하라,
해직자를 포함시키는 건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공로는 노조 조직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조합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지 않냐. 어떻게 그들을 버리냐. 우리는 그들을 포함시킨 채로 합법노조 지위를 얻어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부가 이 요구를 계속 거부하자 전공로가 끝내 소송을 낸 거고요.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전공로 패소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지난 4월에 확정이 된 겁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이제 전공로 같은 경우에 정부가 노조 설립 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은 상태였고, 네. 전교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합법 노조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법의 노조 통보를 받은 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쟁점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전교조 역시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의 노조 처분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 쟁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이 대법원에 지난 4월 전공로 관련 판례를 준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공로의 경우 합법노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노조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소송을 벌인 것이고 예. 전교조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합법적인 노조인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노조 활동, 조합 활동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행정법원 가처분 결정이 이미 한 번 있었다. 따라서 재판부가 사법 정의에 입각해서 정치적 고려 없이 제대로만 판결을 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는 된다. 이런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 판결이 어떻게 날지 아직은 속단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는 목요일입니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 PD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